안녕하세요. 손자병법 강의 작전편을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손자병법 구성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손자병법은 총 시계편으로부터 해서 13편 용간까지 1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계작전 모공 이 세 개 편은 전쟁론에 관한 이야기고요. 군형 병세 허실편은 이제 전쟁 술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군정 구변 행군편은 부대 기동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략적 수준, 작전적 수준, 전술적 수준에서 이제 지형 구지 화공편까지 결전 수행에 관한 내용이고요. 정보 획득은 이제 첩자를 어떻게 운용함으로써 정보를 획득하는 정보전을 강조한 그런 구성입니다. 자, 이 손자병법은요,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손자병법은 춘추 시대에 저술이 된 것이고요. 그 당시에 춘추 시대는 제후들이 주나라가 이제 거의 쇠락기에 접어들어서 제후들이 패권을 다루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손자가 오나라의 이제 오나라 합려의 군사 즉 책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초나라나 또 월나라 이웃한 이 초나라나 오나라가 초나라나 월나라 이래 원정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손자가 상징한 전쟁 양상은 전면전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를 원정해서 합병을 하는 이런 전면전의 어떤 성격을 띠는 그런 전쟁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적의 영토를 침략을 해서 멀리 원정을 나가서 적의 수도로 진격을 한 다음에 결전을 추구하는 이런 어떤 전쟁 형태였고요. 그리고 당시에 제후국들은 다 같은 민족이죠. 그래서 제후들 간의 내전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손자가 당시 손자병법을 썼을 때의 어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손자병법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손자병법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전쟁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부터 전쟁술, 부대기동, 결전 이런 어떤 순차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먼 나라를 원정을 하는 어떤 순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경을 잘 알고 손자병법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강의에서는 이제 손자의 군사 사상을 근현대 군사 사상과 비교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 면에서 손자병법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경영학 측면에서도 해석이 되고 있고, 철학적 또는 정치적 또는 뭐 심지어는 삶의 지혜 측면에서도 손자병법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해설이 되고 있는데요. 저의 강의는 군사 전략학 관점에서 이러한 전쟁 양상과 그리고 손자병법이 쓰여진 이러한 여러 가지 특수한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군사 전략학의 관점에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작전편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전편은요, 주요 내용은 요 5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1번부터 4번까지의 강의가 이루어졌고요. 오늘은 이제 이 5번 항목 속전속결로 백성의 생명 및 국가 안위 보장하는 장수의 임무다라는 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리뷰를 해보면요. 첫 번째, 대규모 원정에는 막대한 전쟁 비용이 발생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장기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어떤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보급은 현지 조달이 유리하다라는 내용을 강의를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군수 소요가 이제 막대한 원정 작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수 소요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궁핍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현지 조달이 중요하다. 식량이나 자원이나 병력 이런 것들이 현지 조달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작전편의 마지막 내용인 속전속결, 단기속결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로 그런 고로 이 말이죠. 병귀성이요 불귀군이. 자, 병귀성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죠. 승리. 자, 병 전쟁 또는 뭐 군사활동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귀승 승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죠. 군사활동의 승리를 귀중히 여긴다. 그러나 구라는 것은 요게 지구전이라는 뜻이에요. 오래 끄는 걸 말하는 것이죠. 전쟁을 오래 끄는 것. 전쟁을 오래 끄는 것은 귀중하지 않다 이 말이죠. 군이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 군사활동은 승리를 귀중히 여기나 긴 것은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 전쟁을 오래 끄는 것은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므로 지병지장은 병을 아는 사람이죠. 전쟁의 이러한 속성을 아는, 여기서 병은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을 아는 장수죠. 지장. 지병지장은 전쟁을 아는 장수는 이 말이죠. 민지사명이요. 자, 민은 백성이죠. 백성의, 요거는 의, 지는 조사고요. 백성의 생명을 맡을 사자에다가 생명이죠. 백성의 생명을 맡을 만한 인물이요. 이런 뜻이죠. 자, 지병지장은 민지사명이요. 자, 전쟁의 이러한 속성을 아는 장수래야 백성의 생명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국가 안위 지주야니라. 국가 안위에 관한, 국가 안위의 어떤 주역이죠. 이거 주역이라는 뜻이죠. 국가 안위의 주역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병귀성이요 불귀군이 긴 전쟁을 오래 끄는 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즉 전쟁을 단기간에 속전속결로 끝낼 수 있는 장수만이 결국은 뭐죠? 국가 안위에 관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어떤 주역이다 이런 의미이죠. 자, 이 전반적인 내용은 병귀성 불귀구, 요게 손자 작전편의 최종 결론입니다. 병귀성. 자, 승리 전쟁에 관한 어떤 승리를 귀중히 여기지만, 그죠? 병귀성이지만 불귀구, 전쟁을 오래 끄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이게 작전편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다시피 작전편에서는 막대한 군수 소요가 들기 때문에 결국은 단기전을 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막대한 군수 소요가 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능하면 현지 조달이 유리하다라는 내용이 쭉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작전편에서는 군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이 군수 소요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이런 어떤 작전에 대한 내용으로 결국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군수 소요에 대한 이야기, 재정에 대한 이야기, 현지 조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결국은 마지막으로 귀결되는 것은 단기전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단기간 내 전쟁 종결을 손자가 이 작전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의 이러한 속성을 아는 장수는 결국은 단기 속결을 할 줄 아는 장수, 만약에 단기 속결에 불과하면 현지 조달을 활용할 줄 아는 장수, 그 다음에 성적 이익강을 실현할 수 있는 장수. 자, 성적 이익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는데요. 적을 이기는 것이죠. 성적은 적을 이김으로써 입강, 더욱더 강하게 어떤 군사력 이런 것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즉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하고, 그 다음에 현지의 포로들을 교화시켜서 우리의 병력으로 활용을 하고, 현지에서 적의 자원을 탈취를 해서 결국은 성적 이익강, 적을 이금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전력을 강하게 한다는 이런 성적 이익강을 실현하는 장수, 이 세 가지를 아는 장수가 결국은 전쟁의 속성을 아는 장수라고 그랬고, 백성들의 안위를 맡길 만한, 국가 안위를 맡길 만한 어떤 적임자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자의 전쟁에서 주인공은 역량 있는 장수입니다. 장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에 작전편의 주 내용들이었고요. 자, 군사 사상적 의미를 좀 살펴보자면요. 자, 이 작전편에 보면요. 사실은 작전편에 보면 손자가 처음에 군수 이야기를 잔뜩 했습니다. 전쟁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군수 소외가 많다. 그리고 군수 소외가 많아지면 결국은 국가 재정에 어떤 심각한 폐해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폐해가 와서 전쟁이 오래 끌면 전쟁이 어떤 국가의 어떤 재정이나 민생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결국은 귀결이 되죠. 앞에 군수나 여러 가지 재정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재정 문제나 군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 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말하는 이 앞에 이제 군수 보급에 문제한 세 가지 처방을 내놓았죠. 우선 본국으로부터 군수를 보급하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현지 조달하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하기 이전에 단기 속기를 해버리면 이런 문제들이 다 현지 조달을 할 필요도 없고, 군수 보급만 자국의 군수 보급만 가지고도 전쟁을 끝낼 수 있으면 이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 방안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얼핏 보기에는 뭐 상충하는 것 같죠. 뭐 단기 속기를 우리가 본국으로부터 군수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군수 보급과 현지 조달 간에는 사실 상충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죠.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본국에서 체계적인 보급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 현지 조달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이게 상충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전장에서 전투에 몰입을 해야 될 장수들이 식량을 찾아서 굳이 적 말을 헤집고 다닐 이럴 필요가 없죠. 사실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본국에서 군수 보급이 잘 되면 현지 조달이라는 문제를 꺼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현지 조달과 단기 속결도 또 상충되는 듯이 보이죠. 단기 속결을 하면 현지 조달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결국은 본국에서 조달되는 군수 지원 체제만 가지고 단기에 전쟁을 끝나면 구태의 현지 조달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군수 보급 문제에 대해서 손자가 제시한 이 세 가지 처방이 서로 상충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 이 처방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손자가 결국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 본국으로부터 군수 보급 지원은 전쟁 초기 단계에서의 처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누차 이야기했지만 이 당시의 전쟁은 오나라가 초나라를, 서쪽에 있는 초나라를, 먼 초나라를, 또 아래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월나라를 이렇게 원정을 하는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진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 원정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본국에서 군수 보급 지원 이런 것들이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본국으로부터 군수 보급은 전쟁 초기 단계에서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이죠. 그래서 군수를 굉장히 손자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현지 조달을 이야기한 내용은 뭐냐면, 원진군이 이제 멀리 원정을 가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수도로 이제 쳐들어가서 수도에서 결전을 해서 전쟁을 끝내서 결국은 그 국가를 제국을 합병시키는 전면전의 형태라고 누차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진 깊숙이 들어가면은 결국은 본국에서의 어떤 보급 전투 근무 지원의 어떤 이런 병참선이 신장이 되기 때문에 적진 깊숙이 들어가면 결국은 현지 조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지 조달은 원정군이 적진 깊숙이 들어간 단계에서의 이제 처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기 속결은요, 본국의 군수 지원과 현지 조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의 부담을 줄이고 결국은 전쟁을 끌면 군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군수 보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전쟁을 오래 끌지 않고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게 결국은 손자의
강조점이죠. 그래서 여기 작전편에서는 단기간에 속결, 속전속결 또는 속승, 단기 속결 이것이 방점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작전편에서 과연 송자의 강조점은 군수일까요? 작전일까요?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뭐 내용상으로 보면 군수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부터 계속 나왔죠. 자, 그런데 결국은 손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군수 이야기가 아니라요. 단기 속결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비록 손자가 이 군수 보고의 문제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제 작전편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논의의 그 방점은요 작전 문제로 후반부에 가면 이제 돌아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1, 2강에서 알아본 작전편 1, 2,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도 우리가 알아봤지만 이 손자는요 군수 보급의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효율적인 해결 방안은 이제 제시한 것이 효율적인 군수 지원 체제를 구비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속전속결해서 그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손자는 군수를 결코 작전보다 우선시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앞에서 군수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 전쟁을 오래 끌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군수 면제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을 빨리 끝냄으로써 단기 속결을 함으로써 군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어떤 것에 방점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용병, 최선의 용병은 군수 보급을 최소화해서 단기 속결을 하는 것이 최선의 용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손자가 제시한 해로움을 야기하는 용병과 이로움을 가져오는 용병이 있죠. 그래서 손자는 최선의 용병을 속전속결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록 만약에 또한 전쟁이 만약에 속전속결로 못 끝내고 전쟁이 다소 지연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차선은 현지 조달이라는 것이죠. 현지 조달해서 성적 이익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달성해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은 이론 용병, 최선의 용병은 군수 보급 문제 제한을 받지 않고 단기 속결하는 거예요. 만약에 단기 속결이 여의치 않으면 차선책은 뭐냐 하면 이 현지 조달을 해서 성적 이익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어떤 의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손자가 군수 문제에 대해서 내놓은 처방 세 가지는 서로 어떤 상충적인 게 아니라 서로 봉환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 즉 해로운 용병, 손자가 이야기하는 이 해로운 용병은 뭐냐면요, 지연전에 의한, 그러니까 불귀구죠. 불귀구. 오래 끄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죠? 불귀구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전쟁을 오래 끄는 것에 의한 승리, 이거 제 최악의 경우라는 것이죠. 가장 해로운 용병은 이 지연전에 의해 지연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결국 그 이전에 지연전을 하기 이전에 결국은 졸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졸속. 자, 졸속이 뭐죠? 좀 미흡하더라도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이죠. 병문졸속. 우리가 1강, 2강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최악을 할 바에는 차라리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은 이 해로운 용병을 취하지 말고 미흡하더라도 전쟁을 빨리 끝내서 적하고 화친을 맺거나 평화조약을 통해서 결국은 전쟁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게 바로 이게 병문졸속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졸속하면 뭐 이를 졸속 처리한다 이런 말인데 사실은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이 졸속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결국은 전쟁을 오래 끌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 많은 최악의 어떤 상황을 만들기 이전에 졸속 미흡하지만 빨리 마무리함으로써 결국은 최악의 상황을 막는 개념, 이게 바로 졸속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요, 손자의 전쟁이 어떤 군수 문제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용병의 문제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방점은 결국은 용병의 문제로 돌아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수 보급의 어떤 제약을 고려해서 속전속결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면, 자 이제는 전쟁의 모든 것을 장수의 역할에 이제 결국은 의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후반부에 보면 결국은 장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전쟁의 속성을 아는 장수, 단기 속결을 달성하는 장수, 그 다음에 현지 조달을 활용할 수 있는 장수, 성적 이익강을 실현할 수 있는 장수, 이런 장수만이 국가 안위를 책임질 자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자의 전쟁에서 주인공은 역량 있는 장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의 모든 것은 장수들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손자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어떻게 신속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장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자는 이러한 어떤 작전편에서 장수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 뒤편의 장에 가면 이 장수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논의가 이어지겠죠. 작전편에서 이 장수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시를 해놓고 뒤에는 이제 장수가 구체적으로 how to fight, 그죠? 어떻게 전쟁을 수행해야 하느냐 문제는 뒤에 이제 손잡의 뒤편에서 갈수록 이제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되어서 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자가요, 여기서 우리가 이 손자의 속전속결 주장은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이 기다림의 전략에는 절대 적의 어떤 기다림의 전략에는 결코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가장 경계한 이 최악의 상황은요, 바로 이 청야입보죠. 청야입보 전략에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수나 또는 전쟁에서는 청야입보 전략에 절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야입보라는 것은 강한 적이 침략할 경우에 식량과 물자 등 이런 적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산송이라 구축해 놓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응전을 하면서 적이 식량이 떨어져서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바로 이 청야입보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손자는 이 청야입보 전략에 절대로 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극도로 경계를 하고 있죠. 이 작전편에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청야입보 전략에 말려들면요, 이 공격하는 공자는 이 결정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결국은 지연되어서 전투력이 고갈되고 국력이 소진이 되게 됐죠. 그러면 결국은 손자가 앞에서 작전편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은 이 장기전의 패해를 경계해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단기 속결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한 게 이 작전편의 전체적인 방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요입보 전략에 절대로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손자의 중요한 어떤 당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우리 한민족의 어떤 역사를 봐도요, 삼국시대부터 이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청야입보 전략은요, 이민족의 어떤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전략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보았죠. 왜냐하면 이민족이 한반도에 침략을 한다는 것은 먼 거리에서 원정을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청야입보 전략은 원정군에게서는 상당히 방어하는 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죠. 왜냐하면 전쟁이 장기화 되면 결국은 군수 보고의 문제가 일어나고 또 이 군수 보고의 문제는 결국은 국가 재정의 고갈로 이루어지고 국가 재정이 고갈이 되면 백성과 민생의 어떤 피폐가 일어나서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없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손자는 이 춘추 시대에 원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장기전을 극도로 경계했고요. 전쟁은 빨리 끝내야 된다. 그래서 불귀구를 강조를 했죠. 병귀성, 불귀구, 이게 바로 이 작전편에서 손자가 하고 싶은
결론적인 이야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작전편을 3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요. 이 작전편의 주요 내용은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손자가 이 작전편에서는요. 어떤 작전 수행을 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는 어떤 이런 과정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요. 전쟁은 단기 속결의 개념, 즉 빨리 끝내야 된다. 전쟁하는 방법, 전쟁 수행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이 작전편이고요. 궁극적으로 초반에 여러 가지 군수 보급의 문제, 국가 재정의 문제 이런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작전편에 가서는 결국은 손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기 속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오래 끌면 결국은 군수 소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군수 소요가 늘어나면 국가 재정이 고갈되면서 결국은 전쟁에서 지게 되기 때문에 전쟁은 단기 속결, 속전속결로 해서 결국은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병귀성 불귀구라는 어떤 용어로 표현이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속전속결을 할 수 있는 장수라야 백성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작전편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우리가 다음 편으로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1편 지금까지 1편 시계편을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전편을 강의했고요. 그 다음에 3편이 이제 모공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군영편 이렇게 쭉 강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3편 모공편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